여러분, 몸 생각해서 정성껏 차린 그 반찬, 그리고 식사 후 입가심으로 무심코 집어드신 과일 한 조각이 내가 매일 먹는 당뇨약과 몸속에서 나쁜 화학작용을 일으켜 멀쩡하던 몸을 순식간에 응급실로 모셔가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에이, 내가 평생 먹던 건데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매년 강조하는 약물 반응 원리를 알고 나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오늘 식탁 위에 올라온 이 반찬과 과일, 매일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당장 치우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하실 때 몸에 좋은 채소니까, 과일이니까 하면서 매일 챙겨 드시는 반찬이나 후식 있으신가요? 그리고 매일 당뇨약 챙겨 드시면서 이 정도 먹는 건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과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당뇨병 팩트시트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 환자가 무려 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명 중 3명이 당뇨를 갖고 계실 정도인데요. 당뇨 전 단계인 1,500만 명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70만 명 중 무려 2천만 명이 당뇨 위험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해당되는 것이죠. 당뇨약은 피 속 당분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면 약이 부지런히 피 속에 넘치는 당분을 끌어내리고 있는데 밥을 제때 안 드시거나 일을 너무 많이 하시면 에너지가 뚝 떨어져 바닥이 나버립니다. 여기에 당뇨약이 일을 다 마치면 남은 약을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과일과 반찬들을 먹었을 때 그 과일과 반찬의 특정 성분이 간에서 해야 할 분해 기능을 마비시켜 남은 약이 분해되는 길을 딱 막아버립니다. 역할을 다한 남은 약이 배출이 안 되고 몸속에 계속 남아있으니 남아있는 약 때문에 약효가 2배, 3배로 강해지면서 계속해서 혈당을 미친 듯이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 저혈당 쇼크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혈당 쇼크라는 게 단순히 어지러운 정도가 아닙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우리 뇌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손이 떨리고 눈앞이 깜깜해지다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시게 됩니다. 특히 의식을 잃으셨을 때 억지로 물이나 꿀을 입에 넣으면 숨구멍, 기도가 막혀 더 위험해집니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119를 불러 응급실로 모셔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모르면 매일 식사하실 때마다 식탁 위에 시한폭탄을 올려두고 드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딱 하나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그동안 갖고 계셨던 모든 불안과 걱정이 싹 사라지실 겁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과 반찬 조합 6가지를 과학적 원리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고 반대로 치아 건강이나 혈당 걱정 전혀 없이 집에서 안전하고 부드럽게 드시는 현실적인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목숨을 구하는 저혈당 쇼크, 응급 대처법까지 명쾌하게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병원비 걱정 없이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건강하시려면 오늘 이 영상 절대 중간에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과일과 반찬이 식탁 위에서 약과 충돌을 일으키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당뇨가 대체 왜 생기고 피 속에 당분이 넘쳐나는 고혈당, 당뇨 환자에게 왜 저혈당 쇼크가 오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말 그대로 소변으로 당분이 새어나오는 병인데요. 여러분, 혈당이 뭘까요? 쉽게 말해 피 속에 들어있는 설탕, 당분입니다.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차가 굴러가듯이 혈당은 우리 몸과 뇌가 움직일 수 있게 피를 타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몸속 휘발유, 에너지입니다. 즉,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피 속의 설탕, 당분을 세포 속으로 쏙쏙 넣어줘야 기운이 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내장 지방이 쌓이거나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세포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이 먹히지 않습니다. 또한 정제탄수화물, 흰쌀밥, 빵, 떡과 설탕, 음료수를 오랫동안 자주 드시면 혈당이 널뛰기를 하면서 세포가 망가집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도 혈당을 올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으로 부모나 형제 중 당뇨가 있으면 췌장의 타고난 체력이 약할 확률이 높고 오랫동안 과식이나 단 음식을 많이 드셔서 췌장이 지쳐버린 경우입니다.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타고난 췌장 크기가 작아 인슐린 분비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결국 혈당이 세포로 못 들어가고 피 속에 남아서 찌개 국물처럼 끈적끈적해져 온몸의 혈관을 막고 다니는 상태가 바로 고혈당, 즉 당뇨병입니다. 즉 피 속에 당분이 너무 많아 피가 찌개 국물처럼 끈적해지는 게 고혈당 당뇨라면 반대로 피 속에 연료가 바닥나서 자동차 시동이 툭 꺼지듯 몸과 뇌가 멈춰버리는 게 바로 저혈당 쇼크입니다. 참고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셔서 피 속에 기름때가 끼는 건 고지혈증이고 피 속에 설탕 당분이 넘쳐 끈적해지는 건 고혈당 당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과일들이 약효를 증폭시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즐겨 먹던 게 나와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어떻게 바꿔 드셔야 하는지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1. 자몽입니다. 상큼해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경구혈당 강화제, 즉 입으로 드시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자몽은 가장 피해야 할 과일 1순위입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자몽의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간의 약물분해 요소 CYP3A4를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약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니 약을 한 알 먹었는데 세 알을 먹은 것 같은 폭발적 반응이 일어나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어지럼증과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니 당뇨약 드시는 어르신들은 자몽을 꼭 멀리 하셔야 합니다. 2. 석류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즙이나 청으로 정말 많이 드시는 과일이 바로 석류입니다. 하지만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거나 혈당 조절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석류는 아주 조심스러운 존재입니다. 석류의 강력한 식물성 성분들이 약물 대사에 간섭을 일으켜 혈당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시중에서 파는 석류즙은 당분까지 높아서 혈당을 솟구치게 했다가 당뇨약과 만나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혈당 롤러코스터를 만듭니다. 3. 파파야입니다. 요즘은 마트나 시장에서도 수입 과일을 쉽게 구하실 수 있죠. 파파야는 천연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인슐린을 촉진하면 당뇨에 좋은 것 아닌가요? 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소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상태에서 파파야를 많이 드시면 약의 효과에 파파야의 효과가 이중으로 더해집니다. 결국 혈당이 안전 범위를 벗어나 위험한 수준까지 급강하게 됩니다. 4. 무화과와 바나나, 감, 홍시와 곶감, 그리고 말린 과일입니다. 무화과와 대추는 부드럽고 달콤해서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하지만 이 과일은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드시는 순간 혈당이 솟구치고 우리 몸의 췌장은 당황해서 인슐린을 쥐어짜내게 됩니다. 이때 당뇨약의 작용과 겹치면서 순간적으로 혈당이 솟구쳤다가 반대로 과도하게 떨어지는 저혈당 리바운드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말린 과일, 대추, 곶감, 건포도, 바나나 칩은 수분이 빠져나가 당분이 몇 배로 농축되어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5. 감귤류즙, 천혜향과 한라봉즙입니다. 과일 통째보다 즙 형태로 마실 경우 당분이 너무 빨리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 후 당뇨약 반응으로 혈당이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일만 주의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심코 드시는 이것들도 당뇨약과 만나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1. 여주즙과 돼지감자즙입니다. 방송이나 주변에서
여주랑 돼지감자가 천연 당뇨약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병원 약도 드시면서 몸에 좋으라고 여주즙이나 돼지감자즙을 매일 한 봉지씩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을 2배로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천연 성분이라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병원 당뇨약과 만나면 약효가 중첩되어 심각한 저혈당을 일으킵니다. 즙으로 농축해서 드시기보다는 음식에 조금씩 넣어서 자연스럽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가장 위험한 조합은 바로 당뇨약과 알코올, 술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 연구에서도 경고하듯 특히 당뇨약, 메트포르민을 드시는 분이 알코올, 술을 드시면 간이 혈당을 만드는 작용을 완전히 멈추게 되어 정말 위험합니다. 간이 일을 못하는 상태에서 당뇨약이 작동하면 몸속 혈당이 끝도 없이 떨어져 치명적인 저혈당 쇼크나 젖산증이라는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당뇨약을 드실 때는 약주라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3. 인삼, 홍삼입니다. 인삼의 사포닌은 천연 혈당 강화 효과가 강해 당뇨약이나 인슐린과 같이 드시면 저혈당 쇼크 위험이 있습니다. 4. 감즙, 감식초입니다. 탄닌 성분이 강력해 위장 내에서 당뇨약 및 철분제 흡수를 방해하고 순식간에 저혈당, 위장 장애를 유발합니다. 5. 감자, 고구마입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대표적인 고탄수화물입니다. 특히 익히거나 찌면 식이섬유 구조가 부서져 GI 지수, 혈당 지수가 폭발합니다. 찐 감자는 설탕물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올바른 섭취법은 식사 대용으로 아주 적은 양만 드셔야 하며 식혀서 드시면 저항성 녹말이 생겨 혈당 상승을 조금 완화할 수 있습니다. 6.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두 끼 빼고 당뇨에 좋다고 생각해서 툭 삶아 죽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호박은 당도가 높고 죽 형태로 쑤어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솟구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당뇨에 안 좋은 줄 알고 피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좋은 보약 채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오해하고 계셨을 텐데요. 먹는 방법만 바꾸면 혈당 효자가 되는 채소들입니다. 첫 번째 반전 채소,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달콤해서 혈당을 올리지 않나? 하는 생각에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당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려주는 착한 채소입니다. 인터넷이나 TV를 보면 당근은 생으로 오독오독 씹어 드셔야 좋습니다 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연세 드시면서 이도 약해지시고 틀니 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그 딱딱한 생당근을 어떻게 오독오독 씹어 드시겠어요? 괜히 따라 하시다가 치아나 잇몸 다치십니다. 여러분들께 딱 맞는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당근을 즙이나 주스로 짜 마시면 당분만 남아 혈당이 솟구치지만 당근을 얇게 채 썰어서 들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거나 부드럽게 삶아 무쳐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도 전혀 아프지 않고 부드러우며 당근 속의 좋은 영양소 흡수율도 몇 배로 높아집니다. 두 번째 반전 채소,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채소니까 밥 먹고 간식으로 마음껏 드셔도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옥수수는 채소가 아니라 탄수화물, 즉 밥과 같습니다. 밥 한 공기 다 드시고 찐 옥수수를 간식으로 또 드시니까 혈당이 폭발했던 겁니다. 하지만 옥수수를 지혜롭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 옥수수를 하모니카 불듯 드시면 잇몸에 무리가 가니 옥수수 알갱이만 털어내어 밥을 지을 때 조금씩 넣어 옥수수 밥으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밥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옥수수의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식후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 반전 채소, 양파와 마늘입니다. 마늘이 매워서 당뇨약이랑 먹으면 위나 췌장에 안 좋은 것 아닌가? 걱정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췌장세포를 자극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최고의 당뇨 보약입니다. 다만 생마늘은 매워서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밥을 하실 때 큼직하게 썬 양파와 마늘을 몇 알 넣어서 푹 익혀 드시거나 찌개나 나물에 익혀서 드시면 위 부담도 없고 인슐린 분비를 도와 혈당 조절에도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일도 마음대로 못 먹고 출출할 때 맛있는 거 먹는 즐거움도 없는데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 하고 답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를 할 때 과일이나 맛있는 음식은 무조건 다 피해야 하나 싶어서 낙담하기 쉬운데 혈당을 천천히 올리거나 거의 올리지 않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은 GI 지수,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나 단백질이 풍부해 혈당 스파이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을 막아주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채소류가 있습니다. 채소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해주는 가장 안전한 식재료입니다. 잎채소, 시금치, 상추, 깻잎, 케일은 탄수화물 함량이 극히 적고 식이섬유가 많아 식사 때 마음껏 드셔도 좋습니다.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으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십자화가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는 열량이 낮고 당분이 적어 출출할 때 간식으로 부담 없이 드시기 좋습니다. 단, 설탕을 치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과일은 당분이 있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단단하고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을 적당량 드시면 안전합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는 과일 중에서도 당도가 낮고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 주먹 정도로 양을 조절해서 드시면 됩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당분이 거의 없고 몸에 좋은 단쇄지방산이 풍부해 혈당 변화를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과와 배는 껍질째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껍질째 먹으면 당 흡수를 줄여줍니다. 하루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체리, 키위는 혈당 지수, GI 지수가 비교적 낮아 적당량 드시면 안전합니다. 드실 때 주의할 과일 섭취법은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식이섬유가 파괴되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반드시 원물 그대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3. 혈당 스파이크 없는 안전한 식사와 간식으로 추천하는 식품으로 단백질과 지방류, 계란, 두부, 닭가슴살, 융푸른 생선 고등어 등은 탄수화물이 없어 혈당을 올리지 않고 포만감을 유지해줍니다. 견과류, 아몬드와 호두는 들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출출할 때 최고의 간식이 됩니다. 하루 한 주먹 정도는 안전합니다. 탄수화물 대체 식품으로는 귀리 오트밀, 현미, 잡곡, 통들깨, 백미나 흰빵 대신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면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유제품으로는 무설탕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나 견과류를 얹어 먹으면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드시는 방법을 요약해드리면 식사 순서를 채소 또는 단백질을 먼저 드신 후 탄수화물 순으로 바꿔보세요. 과일은 갈아 마시지 말고 씹어서 식후 즉시보다는 식간 간식으로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채널에 70대 구독자 어르신 한 분은 당뇨약을 드시면서 몸에 좋다고 매일 석류즙과 여주즙을 챙겨 드시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넘어지실 뻔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당뇨약과 석류, 여주즙이 만나 혈당이 너무 떨어진 저혈당 증상이었습니다. 이후 즙을 끊으시고 밥에 마늘과 옥수수를 조금씩 넣어 드시면서 간식으로 방울토마토를 드셨더니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아주 안정적으로 바뀌셨다고 합니다. 평소 식습관 하나 바꾸셨을 뿐인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첩이나 달력에 꼭 적어두시고 평소에 기억하셔야 하는 응급 상황, 저혈당 쇼크, 응급 대처법입니다. 먼저 저혈당 쇼크란 어떤 상태인가요? 저혈당 쇼크는 혈당이 정상 수치 70mg 딜리실 밑으로 급격히 떨어져 뇌와 몸 전체의 에너지 공급이 끊기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혈당 단계별 증상으로는 초기 증상 신호, 갑자기 식은땀이 비오듯 나고 손발이 덜덜 떨립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극심한 배고픔과 어지럼증이 찾아옵니다. 중기 증상 위험, 입술이나 혀끝이 얼얼해지고 눈앞이 흐릿하거나 까맣게 변하며
몸의 힘이 쫙 빠집니다. 통증 증상 쇼크. 말이 둔해지고 헛소리를 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며 결국 쓰러지거나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저혈당 쇼크가 오면 응급실에 가야 하나요? 네, 의식을 잃었거나 잃어가고 있다면 무조건 119 신고 후 응급실로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저혈당 쇼크 시 응급대처 행동 요령. 1.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즉시 사탕 3-4알, 설탕물 1컵, 포도당 사탕, 꿀 1숟가락 등 당분이 빠른 음식을 섭취하게 하고 쉬게 해야 합니다. 15분 후에도 회복되지 않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2.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 가장 위험. 절대 입에 물이나 사탕, 꿀을 쑤셔 넣으시면 안 됩니다. 숨구멍,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여 즉시 응급실로 이송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상황 대처법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응급실 가고 시한폭탄이다 해서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니 어떠신가요? 이제 어떻게 드셔야 할지 감이 딱 잡히시죠? 과일 무조건 끊으실 필요 없고 당근과 옥수수도 오늘 알려드린 대로 부드럽고 안전하게 드시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불안과 걱정은 오늘 영상으로 싹 씻어내시고 맛있는 식사 건강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고 가정 지키느라 정작 내 몸 돌볼 겨를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챙기고 건강을 지키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복잡하지 않죠? 이 몇 가지 작은 습관만 기억하시면 병원비 걱정 없이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맛있는 음식 마음껏 즐기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당뇨약 드시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모임에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만의 건강 식단과 건강 비결, 즐겨 드시는 음식이 있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도록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은 당뇨 환자가 건강식인 줄 알고 속아서 먹는 반찬과 식품 탑5를 가지고 또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